여자들은 다시는 관계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남자 유형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성과 관계, 그리고 건강한 노후의 지혜를 함께 탐구하는 박세영의 성건강연구소 대표 박세영 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많은 남성분들께서 애써 외면해 왔을지도 모르는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 특히 파트너와의 성건강과 남성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아내는, 왜 그녀는 나와의 관계를 피할까?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죽는 날까지 친밀하고 만족스러운 관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그리고 노년으로 접어들수록 남녀 간의 성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나 생식의 수단을 넘어서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서로의 천을 나누며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무엇보다 중요한 소통의 방식이자 삶의 질을 결정짓는 활력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분들이 이토록 중요하고 성스러운 관계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사소한 행동들로 인해 파트너에게 깊은 실망감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합니다. 파트너는 점점 더 잠자리를 피하게 되고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결국 껍데기만 남은 채 한 침대를 쓰는 타인처럼 차갑게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나눌 때 그 모든 순간이 무조건 행복하고 기분 좋기만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하다가도 그토록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이 단 하나의 배려 없는 이기적인 행동, 단 하나의 불쾌한 순간 때문에 마치 활활 타는 장작불에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관계를 했을 때 특히 여성들로 하여금 정말 끔찍했다, 치욕스러웠다, 다시는 이 사람과 하고 싶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어 다시는 관계의 문을 열기 어렵게 만드는 남성들의 최악의 유형들에 대해 아주 적나라하고 깊이 있게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100세까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건강하고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파괴적인 행동들은 반드시 피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개선해 주셔야만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어쩌면 권태기에 빠진 여러분의 부부관계를 혹은 앞으로 맞이할 여러분의 중년과 노년의 성생활을 구원해줄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삶의 지혜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아내는 자꾸 나를 피하는 걸까? 라고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 남성분들이라면 오늘 제 이야기에 부디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박세영의 성건강연구소 채널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솔직하고 깊이 있으며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유용한 정보들을 여러분께 꾸준히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을 때 가장 먼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따뜻한 클릭, 한번 응원의 댓글 하나가 저희 연구소에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거두절미하고 본격적인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어떤 파트너와는 나이가 들어 이른 이 되고 여든 이 되어도 여전히 서로를 원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관계를 갖는 반면 왜 어떤 파트너와는 불타는 연애 끝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년 안이 단 몇 달 만에 서로를 피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두 사람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나 혹은 화려한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자리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내밀하고 솔직한 공간에서 드러나는 배려의 수준과 상대방의 몸과 마음에 대한 존중의 깊이에서 결정됩니다. 오늘 저는 그 최악의 유형 3가지를 조목조목 짚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각 유형에 대한 심리학적 그리고 생리학적 원인과 함께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자들이 다시는 관계하고 싶지 않게 만드는 최악의 유형. 첫 번째, 바로 혼자만 좋아하고, 혼자만 만족하고, 혼자만 끝내는 유형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이것은 수많은 잘못된 유형들 중에서도 가히 최악 중의 최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관계에 조금 서툴다거나 경험이 부족하다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의미조차 모르는 것이며 더 나아가 파트너의 인격과 감정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나는 수많은 관계가 없는 부부들, 즉 잠자리를 거부하는 아내와 그것에 불만을 품은 남편의 갈등을 아주 깊이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시작점에는 거의 예외 없이 남편의 이 지독한 성적 이기주의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성관계, 즉 남녀가 몸을 섞는 행위는 남녀 양측이 동시에 혹은 비슷한 시간차를 두고 비슷한 수준의 육체적 만족감과 정서적 황홀경,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절정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 시원하다, 기분 좋았다로 끝나는 1차원적인 육체적 쾌락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깊이 연결될 수 있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이토록 온전히 사랑받고 있구나. 나는 이 사람에게 이만큼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그 어떤 말이나 선물보다도 더 강력하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확인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신성한 정서적 유대감의 확인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매번 모든 관계에서 이런 완벽한 조화와 결과를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부부나 연인들이 특히 오랜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에게 익숙해진 부부일수록 이 과정에서 한쪽의 일방적인 만족과 다른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희생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토록 끔찍하고 슬픈 불상사가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라 수년 수십 년 동안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 상대방의 몸과 마음, 그리고 감정의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배려가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하고 그 흥분이 절정에 이르는 생리학적 메커니즘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방식, 자신의 속도, 자신의 쾌감만을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남성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주 치명적이고도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평생에 걸쳐 저지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성적 흥분 곡선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시각적인 자극이나 직접적인 물리적 자극에 의해 여성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을 붙인 것처럼 순식간에 활활 타오릅니다. 100m 전력 질주와도 같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성적 흥분 곡선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마치 차갑고 두꺼운 무소에 솥에 물을 붓고 아주 약한 불로 천천히 뭉근하게 물을 끓이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여성은 심리적인 안정감, 정서적인 교감, 그리고 충분한 분위기와 시간이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아주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아주 깊이 있게 달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남성처럼 단순히 성기를 자극한다고 해서 바로 흥분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성의 가장 큰 성감대는 뇌와 마음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다, 사랑받고 있다,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어야만 비로소 몸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기적인 남성분들은 이러한 여성의 복잡하고 섬세한 메커즘을 이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관계를 하다가 자신이 강하게 흥분하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통제력을 순식간에 상실하고
오직 자신의 원초적인 본능에만 몸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템포가 헐떡일 정도로 숨 가쁘게 빨라지며 어떻게든 빨리 자신의 쾌감의 정점, 즉 사정에 도달하고 싶은 그 강한 욕구에만 사로잡히게 되죠. 이것은 물론 종족 번식을 위한 수컷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생물학적 본능일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리고 100번이라도 강조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성관계는 동물의 교미처럼 종족 번식만을 위한 행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교감이며 소통입니다. 그렇게 본인의 원초적인 본능에만 충실해서 당신의 파트너가 아직 그 무소의 소트의 물이 미지근한 정도인데 아직 여성은 그 흥분의 중턱에도 오르지 못한 채 이제 막 몸이 열리기 시작했을 뿐인데 혼자서 폭주 기관차처럼 무섭게 달리다가 발사해버리고 혼자서 모든 경기를 끝내버린다면 그 순간 흥분의 정상에 오르기는커녕 차가운 산 중턱에 홀로 남겨진 파트너가 느끼는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즐거움이나 행복, 만족감 따위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소외감과 몸 열감이며 더 나아가 나는 저 사람의 욕구 배출을 위해 동원된 도구인가? 나는 그저 걸어 다니는 자위 기구일 뿐인가? 하는 깊고도 처참한 자괴감입니다. 마치 나는 이제 막 식탁에 앉아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전차의 요리를 맛보려 하는데 상대방은 이미 메인 디쉬와 디저트까지 혼자 다 먹어치우고 배를 두드리며 이쑤시개를 찾고 있는 모습을 매번 지켜봐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끔찍하고 굴욕적인 경험이 단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매번 관계를 할 때마다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성의 뇌는 그리고 여성의 몸은 그 파트너와의 잠자리를 즐거움과 사랑의 시간이 아닌 고통과 스트레스, 모멸감, 그리고 굴욕의 시간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몸이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떻게 다음 관계를 기대하고 어떻게 다시 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남성분들 제발 명심하십시오. 진정한 성적 쾌감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진정한 황홀경은 그 흥분 상태를 얼마나 오래 지속시키고 파트너와 그 흥분의 파도를 함께 타고 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흥분 상태를 의식적으로 오래 지속시킬수록 즉 사정하고 싶은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며 그 고원기, 즉 절정 직전의 가장 황홀한 상태를 파트너와 함께 길게 유지할수록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파트너가 느끼는 쾌감의 강도와 정서적 깊이는 혼자서 급하게 끝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백 배, 수천 배는 더 강해지고 풍부해집니다. 이것은 혼자 뛰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사람이 발을 맞추고 호흡을 맞추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뛰는 2인 삼각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특히 자신의 조절 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중년 이후의 남성분들에게는 관계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격렬하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초반에는 아주 잔잔하고 부드러운 입맞춤과 전신을 어루만지는 M으로 시작해서 상대방의 반응, 즉 숨소리의 변화, 몸의 작은 떨림, 피부색의 변화 등을 세밀하게 살피고 상대의 신의 귀를 기울이며 서로의 흥분도가 함께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점차적으로 템포와 강도를 격렬하게 높여가는 소위 말하는 쌓아 올리는 방식의 관계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발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의 파트너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천천히 그리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달아오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그 자체로 황홀한 교감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남성분들이 정말 크게 오해하고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여성의 질에서 질 분비물, 즉 우리가 흔히 애액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체액이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제 끝났다. 여자가 충분히 흥분했구나. 이제 삽입해도 좋다는 완벽한 신호다 라고 너무나도 성급하게
그리고 아주 오만하게 단정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그토록 공들였던 혹은 공들였다고 착각했던 최소한의 배려나 감정적인 교감, 부드러운 애무 따위는 모두 불필요한 과정으로 생략해버리고 오로지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인 삽입을 향해 마치 목표 지점을 향해 돌격하는 돌격대처럼 무모하고 거칠게 시도합니다. 이것은 여성의 몸과 생리학적 반응에 대한 심각한 오해에서 비롯된 아주 무지하고도 무례하며 심지어는 폭력적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남성분들 오늘 제 말을 똑똑히 들으시고 뇌리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질 분비물은 물론 성적 흥분의 시작을 알리는 아주 중요하고 고마운 신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삽입 준비 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막 차가운 차에 시동이 걸리고 엔진이 예열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뿐이지 시속 100km로 엑셀을 밟고 출발해도 좋다는 허락의 신호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적인 흥분이 아니라 긴장감이나 빨리 끝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순 생리 현상일 수도 있으며 혹은 흥분이 되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삽입이라는 강력하고 직접적인 자극을 받아들일 만큼 몸과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았다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지근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성이 자신의 욕구에만 충실하여 거칠게 삽입을 강행하면 여성은 쾌감이 아니라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바로 통증을 느낍니다. 마찰로 인한 쓰라림과 아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통증은 곧 불쾌감으로 공포로 이어져 결국 성교통이나 질 근육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극도로 수축해버리는 질경련과 같은 아주 심각하고 치료하기 어려운 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남성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성급함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성의 진정한 성적 흥분은 남성처럼 단순한 물리적 자극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의 가장 강력한 성감대는 뇌와 마음입니다. 즉, 자신이 지금 이 순간 이 남성에게 완벽하게 안전하다, 온전히 사랑받고 있다, 소중하게 존중받고 있다는 깊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때, 그리고 그 안정감 속에서 많은 남성분들이 흔히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그 위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음핵, 즉 여성의 성감대 중 가장 중요한 그곳을 비롯한 가슴, 목덜미, 귓불, 허벅지 안쪽 등 여러 핵심 성감대에 대한 충분하고 섬세하며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완성됩니다. 수많은 성의학 연구 결과가 명백하게 증명하듯이 대다수의 여성은 남성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삽입 그 자체만으로는 절정, 즉 오르가슴을 느끼기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의 오르가슴은 대부분 관계 전이나 관계 도중에 이루어지는 이 음액에 대한 직접적이고 지속적인 자극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제발 남성분들 삽입에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삽입은 관계의 일부일 뿐이며 어쩌면 여성에게는 전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삽입의 순간은 남성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삽입의 순간은 충분한 전이와 교감을 통해 여성이 스스로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될 때 여성의 몸과 마음이 당신의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여성이 결정하도록 차분히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여성의 달라진 신음소리, 당신을 더 깊이 더 강하게 끌어당기는 골반의 움직임, 혹은 지금 들어와 줘, 당신을 원해요 와 같은 분명한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신호를 기다려주세요. 외부 자극에 의해서 여성이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흥분하게 되면 여성은 그 넘쳐 흐르는 흥분을 삽입에 의한 더 깊고 더 강력한 성적 자극의 연장으로 이어가길 스스로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 황홀한 최적의 순간을 남성이 자신의 성급함과 이기심으로 망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기회를 적절히 포착하고 그 황홀한 흥분의 흐름을 파트너와 함께 같은 속도로 타고 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파트너가 당신을 서툰 상대가 아니라 최고의 파트너로 평생 기억하게 만드는 첫 번째 비결, 바로 배려와 기다림, 그리고 교감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유형입니다. 이것은 첫 번째 유형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관계가 끝난 그 여운의 순간에 찾아오기에 더 깊은 정서적 상처와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안겨주는 유형입니다. 바로 볼일 다 끝낸 사람처럼 구는 유형입니다. 자, 방금 전에 그 뜨거웠던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가고 격렬하고 뜨거웠던 관계가 끝났습니다. 절정의 순간이 지나고 모든 것이 잠잠해진 그 고요한 순간입니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육체적으로는 극도로 이완되고 나른하며 만족감에 흠뻑 젖어 있는 순간이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무방비하며 가장 취약해진, 말하자면 두 사람의 마음의 맨살이 그 어떤 방어막도 없이 그대로 드러나는 아주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중요하고 성스러운 순간에 수많은 남자들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남자들이 잠자리에서 범하는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이며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가 끝나자마자 사정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로 하나가 되었던 파트너를 따뜻하게 껴안아 주거나 사랑해. 정말 좋았어.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같은 다정한 말을 건네는 대신에 마치 정말 공중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급한 볼일만 후다닥 끝내고 지퍼를 올리는 사람처럼 그대로 파트너에게 차갑게 등을 돌리고 잠을 청하거나 혹은 더 최악은 침대맡에 두었던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유형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후희, 즉 관계 후의 교감 행위의 완전한 부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머지않아 파국을 맞이할 것임을 알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많은 여성분들이 바로 이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허탈감과 허무감, 그리고 나는 대체 무엇을 한 것인가 하는 깊은 배신감을 겪는다고 제 상담실에서 눈물로 혹은 분노로 토로합니다. 방금 전까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였고 내 몸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허락했던 바로 그 사람이 불과 1분도 아니 단 10초도 지나지 않아서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멀고 가장 차가운 타인처럼 느껴지는 그 끔찍하고도 서러운 순간을 말입니다. 그날의 성관계가 그 과정에서 아무리 환상적이었고 육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마무리, 이 관계의 종결부가, 이 후위가 이렇게 엉망진창이라면 그 전에 느꼈던 모든 긍정적인 감정들과 절정의 환희는 마치 한 여름밤의 꿈이나 신기루처럼 순식간에 전부 무효화되고 오직 이 차갑고 비참한 허무함과 나는 결국 저 사람의 욕구 해소를 위해 이용당했을 뿐이구나 하는 끔찍한 생각만이 그날 밤의 유일한 기억으로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남성분들이 조금은 억울해할 만한 생리학적인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은 오르가즘, 즉 사정을 하는 그 절정의 순간, 직후에 뇌하수체에서 프롤락틴이라고 불리는 즉 수면 유도 호르몬의 일종이 급격하게 그리고 아주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남성에게 강한 수면 욕구와 함께 한동안은 더 이상 그 어떤 성적인 자극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불응기를 가져옵니다. 간단히 말해서 현저하게 졸리고 몸이 노곤해지며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소위 말하는 현자의 시간이 강제로 찾아오는 것이죠. 반면에 여성은 어떻습니까? 여성의 몸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여성은 오르가슴을 느끼는 전후로 그리고 그 절정의 순간이 지난 이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옥시토신이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호르몬이 뇌에서 폭발적으로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이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의 호르몬, 결속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물질입니다. 이 호르몬은 여성으로 하여금 방금 자신과 하나가 되었던 그 상대방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따뜻한 피부 접촉을 통한 친밀감을 그 어느 때보다도 미치도록 간절하게 갈망하게 만듭니다. 즉, 관계가 끝난 직후 남자는 수면 유도 호르몬 때문에 수면을 원하고 여자는 결속 호르몬 때문에 껴안고 있기를 원하는, 이처럼 남녀는 관계 직후 이 강력한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 서로 완전히 정반대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생물학적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 거스를 수 없는 생물학적 차이를 뛰어넘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자신의 생물학적 본능 너무나 졸리고 온몸이 축 늘어지는 그 강력한 수면 욕구를 아주 잠시만이라도, 단 10분만이라도, 아니 단 5분만이라도 이겨내고, 지금 내 옆에서 옥시토신에 흠뻑 젖어 당신의 따뜻한 품과 다정한 말 한마디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파트너의 감정적 필요를 채워주려는 아주 작지만 너무나도 위대한 배려와 노력, 그리고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수많은 이기적인 남성분들은 자신의 육체적 욕구가 시원하게 해결되자마자 이 수면 호르몬의 습격을 핑계 삼아 혹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관심해서 그대로 파트너에게 그 차가운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들어 버립니다. 나 피곤해 잔다. 이 한마디와 함께 말이죠. 그 차갑고 넓지만 외로운 등 뒤에서 옥시토신은 온몸에 넘쳐 흐르지만 그 사랑의 호르몬이 갈 곳을 잃은 여성은 방금 나눈 이 사랑의 의미가 고작 이것뿐이었나 하고 그 밤의 의미를 곱씹으며 깊고도 서러운 외로움의 눈물을 삼키게 되겠죠. 이런 행동이 단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고 매번 관계를 할 때마다 습관처럼 반복된다면 그 여성은 다음 관계를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의 마지막에 어김없이 찾아올 그 끔찍하고 비참한 허무감이 두려워서 관계 자체를 피하고 싶다는 강력한 심리적 육체적 방어 기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까지는 뜨겁게 사랑했던 수많은 부부들이 관계가 없는 부부로 전락하게 되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지름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이 땅의 모든 남성분들이 머릿속에, 아니 가슴속에 단단히 새겨야 할 중요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저명한 성의학 연구소에서 수천 쌍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관계 만족도를 장기적으로 추적 조사해 본 결과 놀랍게도 관계가 끝난 뒤 단 6분에서 10분 사이 파트너가 자신을 그저 따뜻하게 품에 껴안아 주고 사랑한다, 좋았다, 와 같은 다정한 대화를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여성들이 그날의 성관계 전반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긍정적으로 답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무려 71%에 달했다고 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격렬했던 30분 혹은 1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난 뒤 어쩌면 남성에게는 가장 귀찮고 졸린 그 단 10분이 그날 성관계의 성패를, 그리고 두 사람 관계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짧지만 따뜻한 후이, 즉 애프터 플레이가 다음 잠자리를 더욱 원활하게 하고 더 자주 원하게 만들며 두 사람의 일상적인 관계, 즉 잠자리가 아닐 때의 부부 관계 자체를 더욱 긍정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든다는 강력한 상관관계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은 그렇게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아무리 졸리고 피곤하고 온몸이 축 늘어지는 것을 느낀다 하더라도 단 10분만, 아니 정 힘들다면 단 5분만이라도 당신의 파트너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여주거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거나 이마나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며 정말 좋았어. 당신과 함께여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고생했어. 고마워. 같은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 사소하고 작은 행동 하나가 두 사람의 친밀감의 순환 고리를 완벽하게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마지막 열쇠입니다. 이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리고 무심하게 등을 돌리는 어리석고 멍청한 남성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고리를 따뜻하게 완성시켜 그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파트너로 기억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관계의 마무리는 관계의 시작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시작보다 수백 배는 더 중요하다는 이 진실을 오늘 이 순간 당신의 뼈에 그리고 영혼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심리적 혹은 행동적인 문제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그 어떤 심리적 상처보다도 더 원초적이고 더 강력하며 더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유형일 수 있습니다. 바로 냄새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그리고 무례하게 말씀드렸나요? 하지만 이것은 그 어떤 아름다운 미사여구나 완곡한 표현으로도 포장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심각하며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성관계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그리고 후각까지 우리의 오감, 이 모두 총동원되는 극도로 섬세하고 복잡하며 아주 원초적인 경험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 예를 들면 파트너의 몸매나 얼굴의 주름이나 혹은 방 안의 어두운 조명 같은 것들에만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귀로 들리는 청각적인 것, 예를 들면 야한 말이나 상대방의 신음소리 같은 것들에 집중하거나 혹은 피부로 느껴지는 촉각적인 것, 예를 들면 상대방의 피부 결이나 혹은 관계의 기술 같은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과 기억의 그 어떤 다른 감각보다도 가장 강력하고 가장 직접적이며 가장 오래도록 영향을 미치는 감각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등한시하는 감각, 바로 후각입니다. 당신은 지난밤에 나눈 대화의 내용은 잊었을지 몰라도 당신의 코는 그리고 당신 파트너의 코는 그날 밤 맡았던 상대방의 모든 냄새를 아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하기 위해 두 사람의 거리가 극단적으로 가까워지고 서로의 숨결이 닿고 서로의 땀이 섞이며 살과 살이 맞닿는 그 결정적인 순간 상대방의 몸에서 혹은 입에서 혹은 머리카락에서 혹은 그 사람의 옷에서 형언할 수 없이 불쾌한 악취가 난다면 당신은 혹은 당신의 파트너는 그 순간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그동안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성적 흥분과 애틋한 감정,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긍정적인 정의, 마치 산산조각 나는 유리잔처럼 한순간에 박살나고 남김없이 사라지는 것은 정말 찰나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은 당신의 의지나 이성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각신경은 다른 네 가지 감각, 즉 시각, 청각, 촉각, 미각과는 그 경로가 다릅니다. 다른 감각들은 뇌의 시상이라는 중간 관문을 거쳐 이성적인 판단과 분석을 담당하는 대뇌의 심피질로 정보가 전달됩니다. 하지만 후각 정보는 이 시상이라는 이성적 관문을 거의 거치지 않습니다. 대신 후각 정보는 뇌의 가장 원시적인 영역이자 감정과 기억, 그리고 본능적인 충동을 관장하는 변형계, 그 중에서도 특히 편도체와 해마라는 영역으로 신호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 지금 내 파트너에게서 조금 불쾌한 냄새가 나지만 나는 이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참고 견뎌내야지 라는 이성적인 생각이 끼어들 틈도 없이 우리의 뇌는 그 냄새를 맡는 0.1초도 안 되는 그 순간 그 냄새를 위험신호 혹은 역겨움, 부패, 질병으로 즉각 판단하고 편도체가 즉각적으로 비상경보를 울려 도망가라, 피하라는 본능적인 거부 신호와 회피 반응을 온몸에 보내버린다는 뜻입니다. 즉 머리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몸은 역겹다고
비명을 지르는 끔찍한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서 불쾌한 냄새가 나는 순간 나의 몸이, 나의 본능이 먼저 그 사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가 파트너의 목덜미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로맨틱하게 입을 맞추려는데 그곳에서 퀴퀴하고 시큼하며 기름 쩐내 같은 불쾌한 냄새가 훅 하고 코로 올라온다면 그 순간 모든 로맨스와 모든 성적 흥분은 거기서 끝입니다. 그 관계는 이미 시작도 하기 전에 실패한 것입니다. 특히 남성과 여성은 진화적으로 수백만 년 동안 서로의 채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왔습니다. 이 채취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화학적 신호로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 유전적 적합성, 심지어 현재의 호르몬 상태까지 알려주는 아주 중요하고도 솔직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냄새 관리를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특히 남성분들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불쾌한 냄새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기본적이고 치명적인 것은 입 냄새, 즉 구강 악취입니다. 관계는 대화와 입맞춤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깝게 마주하는 냄새가 바로 입 냄새입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음식물 찌꺼기, 냄새, 담배 냄새, 혹은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그 어떤 로맨틱한 말도, 그 어떤 달콤한 입맞춤도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 중의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단순히 식사 후에만 양치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직전에 반드시 양치질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때 치아만 닦는 것이 아니라 입 냄새의 주범인 혀의 백태를 혀 클리너나 칫솔을 이용해 반드시 깨끗하게 닦아내야 합니다. 또한 치아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는 칫솔질만으로는 제거되지 않으므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치실을 사용해야 합니다. 가글이라 불리는 구강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 칫솔질과 치실 혀 닦기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년에 한두 번은 반드시 치과에 방문하여 스케일링이라 불리는 치석 제거를 받고 충치나 잇몸 질환이 있는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입 냄새를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확실한 노후 지혜입니다. 둘째, 몸 냄새, 즉 채취입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는 부위, 즉 겨드랑이, 사타구니, 목덜미, 발 등은 땀과 피지가 세균과 만나 분해되면서 아주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기 쉽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한번 샤워를 했으니 저녁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낮 동안 활동하며 흘린 땀과 피부에서 분비된 유분, 그리고 각종 먼지들이 뒤엉켜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은 아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쾌한 냄새를 풍기게 됩니다. 따라서 파트너와의 잠자리를 계획하고 있다면,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퇴근 후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샤워를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단순히 물만 끼얹는 것이 아니라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여 앞서 말한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들, 즉 겨드랑이, 사타구니, 성기 주변 항문 발가락 사이,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귀 뒤쪽과 목덜미를 꼼꼼하고 부드럽게 닦아내야 합니다. 셋째, 환경적인 냄새입니다. 아무리 몸을 깨끗이 씻었다고 한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나 당신이 자는 침구에서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담배 냄새는 최악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본인의 몸과 옷 그리고 숨결에서 나는 지독한 담배 쩐내를 스스로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담배를 피우지 않는 파트너에게는 그 냄새가 마치 재떨이를 하는 듯한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성 건강과 남성 건강, 그리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또한 과도한 술 냄새, 매일 갈아입지 않아 땀에 절은 옷 냄새, 그리고 자주 세탁하지 않아 퀴퀴한 냄새가
나는 베개와 이불, 역시 파트너의 흥분을 순식간에 꺾어버리는 주범들입니다. 매일 속옷과 양말을 갈아입는 것은 물론이고 잠옷 역시 자주 세탁하며 침대의 시트와 베개 시스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교체하고 세탁하여 햇볕에 바짝 말리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냄새 제거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서 나는 냄새, 즉 노화에 따른 체취입니다.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지만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피부의 항산화 능력이 떨어지고 피지의 성분이 변하면서 특정 불포화 지방산이 산화되어 소위 말하는 노인성 체취의 원인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이 더러워서가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해서 그것을 방치하고 파트너에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이러한 냄새는 특히 기름기가 많은 지용성 냄새의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물로만 씻어서는 절대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비누나 세정제를 사용하여 이러한 피지 분비가 왕성한 부위, 즉 가슴 중앙, 등, 목덜미, 그리고 두피를 다른 부위보다 조금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닦아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기름진 육류나 튀긴 음식, 인스턴트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늘리며 무엇보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몸속의 노폐물이 땀과 소변으로 원활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몸속에서부터 올라오는 냄새를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청결에 대한 노력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기 위한 기술적인 조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당신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 이만큼 노력합니다. 나는 당신과의 관계를 이토록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가장 강력하고도 진실된 사랑의 표현이자 파트너에 대한 최고의 존중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파트너에게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만큼 파트너를 존중할 의무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남녀 모두가, 특히 여성들이 다시는 저 사람과 관계하고 싶지 않다고 치를 떨게 만드는 남성 건강과 노후의 지혜에 정면으로 반하는 세 가지 최악의 유형에 대해서 정말 길고 깊게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파트너의 흥분과 감정 그리고 절정의 순간은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신의 본능적인 욕구 해소에만 급급한 혼자만 좋아하고 끝내는 이기적인 남자. 둘째, 관계가 끝난 직후 옥시토신 호르몬 속에서 가장 따뜻한 교감을 갈망하는 파트너를 외면하고 차가운 등을 돌리거나 휴대전화를 집어드는 볼일만 끝낸 무심하고 냉정한 남자. 셋째, 사랑이라는 이성적인 감정조차 한순간에 마비시키고 본능적인 거부감을 일으키는 자신의 몸과 입 그리고 주변 환경을 관리하지 않는 냄새나는 남자. 나는 과연 지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나의 아내에게 나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에게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하는 그런 끔찍한 유형의 사람은 아니었는지,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무지함과 무관심과 이기심으로 인해 나의 파트너가 이런 모습들에 깊은 상처를 받고 밤마다 홀로 외로움의 눈물을 삼키며 당신을 향한 마음의 문을 서서히 닫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어쩌면 아주 고통스럽게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사랑과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도 서로를 원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 뜨겁고 깊은 성적 친밀감은 젊은 날의 화려한 이벤트나 비싼 명품 가방 혹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한 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일상적이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내밀한 잠자리 안에서 서로의 몸과 마음에 대한 섬세한 배려와 따뜻한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 속에서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 올리듯 그렇게 빚어지고 완성되며 또 그렇게 함께 늙어가는 것입니다. 성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추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어려운 춤입니다. 한 사람만 격렬하게 스텝을 밟거나 한 사람이 음악이 끝나기도 전에 혹은 파트너가 아직 춤의 절정에 이르지도 못했는데 먼저 무대에서 퇴장해 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아름다운 춤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호흡을 맞추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그 음악의 가장 황홀한 절정을 향해 손을 맞잡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교감이자 우리 모두가 평생토록 추구해야 할 가장 성숙한 관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성과 지혜롭고 행복한 노후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는 박세영의 성 건강연구소 박세영 박사였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과 여러분의 소중한 파트너와의 관계에 단 하나라도 깊은 울림이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하는 지혜를 주었다면 저희 연구소 채널이 앞으로도 계속 이 소중한 이야기들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돌아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곁에 있는 파트너의 몸과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아끼고 또 보살피며 뜨겁게, 그리고 무엇보다 현명하게 사랑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